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운송업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운송업종 키워드를 뽑자라고 하면 바로 정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화라고 하면은 뭔가 나빴던 것들이 좋아지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그런 정상화를 많이들 상상을 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운송업종 측면에서 있어서의 정상화는 그동안 운송업종을 좀 지탱해 왔던 그러한 좋은 부분들이 조금 정상화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공업종부터 살펴보면요, 이미 2023년 이후에 항공사들의 이제 실적이 조금씩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조금씩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LCC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분기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고, 3분기가 최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 일들을 살펴보시면 2019년 대비해서 여전히 30%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 비용 또한 30%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높아져 있는 일들로도 영업 비용이 커버가 안 되면서 이 실적이 감소하고 또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물 여객 일드가 2019년 대비 40% 이상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실적이 방어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이제 출국 수요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정상화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2024년에 2019년 수준이었던 연간 한 2,900만 명의 이제 출국자 수를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25년 지금 현재 8월 누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8%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고성장기에 보였었던 이제 거의 10%에 가까운 이 성장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여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여객기 운항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객기의 이 벨리카고가 늘어나면서 화물기랑 여객기랑의 정상적인 이 화물 비율 한 7대3 정도가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여객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화물기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다시 재차 회복이 됨에 따라서 앞서 보셨던 화물일드가 향후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객을 연령별로 좀 나눠서 보시면 지금 20대에서 50대까지 경제활동 인구 대비해서 이제 출국자 수를 보시면은 이게 65%를 지금 회복을 했는데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큰 그로스가 나오려고 하면 20대에서 50대보다는 그 외에서 이제 성장률이 나와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뭐 10대라든지 60대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20대에서 50대 대비해서는 여객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객 성장 자체는 이제 고성장기를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시점이 좀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됨에 따라서 장거리 노선에서는 거의 95%, 그리고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한 대형 FSC와 이제 메가 캐리어 LCC가 이제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공시장 자체가 조금 재편이 됐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2019년과 좀 비교를 해보면 여객기 수는 이미 2019년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급 자체는 2019년 대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합병이 완료되고 나더라도 한 8개의 항공사가 경쟁해야 되는 시장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걱정거리가 바로 환율일 텐데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항공사들의 비용 중에서 외화로 이제 지불이 되는
비용의 비중 자체가 거의 절반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10원 환율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750억까지도 영업이익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환율이 1,470원 수준의 높은 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높은 환율로 인해서 여객 수요 자체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26년에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상화는 항공뿐만이 아니라 해운 섹터에서도 지금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SCFI가 도드라져 보이기는 하는데 조정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BDI 같은 경우에는 한 2,500선을 유지하면서 높아 보이기는 하나 1분기 최대 비수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조만간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운임이 조금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지금 화물의 물동량은 정상적인 수준 대비해서 여전히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에즈를 통과를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은 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에즈가 2024년 이제 막혀버리면서 이 차트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이제 톤마일이 급증을 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운임이 이제 크게 뛰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수에즈가 여전히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운임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조금 불안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물동량 이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한 3% 미만, 그리고 벌크 같은 경우에는 1%도 안 되는 이제 물동량 성장률이 2026년에 예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차트 양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전체 선봉량의 30%가 넘는 신조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벌크선도 10%가 넘는 신조가 향후 2, 3년 내에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이제 많이 늘어날 텐데 수요 성장 자체가 더뎌지는 그런 구간이 도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나마 늘어나는 공급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폐선일 텐데, 폐선을 조금 자극할 수 있었던 환경 규제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10월에 GFI가 도입이 이제 확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이 좀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서 이 결정 자체가 1년 유예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GFI가 도입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을 살펴보면 이게 2030년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폐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따라서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조금 더디고, 근데 폐선까지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해운 쪽의 이제 운임 지수 자체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 게 바로 이제 PCC 쪽인데, PCC 쪽은 지금 운임 자체가 2019년 대비해서 여전히 한 260% 정도 조정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다만 강세를 여전히 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발주 잔고, 한때 발주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발주 잔고 자체도 빠르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향후에 들어올 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중국의 월별 자동차 수출량 보이실 텐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한 21%로 매우 높은 수준의 이제 성장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월별 자동차 수출량이 이렇게 견조하게 유지가 됨에 따라서 PCC 쪽은 선봉량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양호한 수요의 성장률이 앞으로도 조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PCC 쪽에 이제 익스포저가 높은 이 해운사가 가장 26년에는 그나마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는 그래서 이 운송 섹터 전체에서 탑픽으로 현대글로비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았을 텐데, 현재 지금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향후 업황 전망 자체가 운송은 2026년 조금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나마 조금 업황 환경이나 아니면 매크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